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남에서도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곳곳에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우리말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 어린이들에게조차 놀이를 가장해 일본어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선과 공사용 철선 충돌 사고의 문제점을 짚는 기획보도, 발주처인 한전 측 사업 계획서를 입수해보니 어긴 계획이 수두룩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들이 이른 시간에 문을 닫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운영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논란만큼 광복의 의미를 더 되새기게 된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우리 말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 놀이를 가장해 일본어를 쓰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가로 5cm, 세로 9cm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입니다. 왼쪽 기퉁이에는 한자로 가해 공립보통학교라 쓰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말은 국어로,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이른바 조선어 금지 1호 상용 카드로 1935년쯤 당시 일본인 국민학교 교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놀이 카드였는데 학생들이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카드 수에 따라 벌을 줍니다. 서로 감시를 하게 해요. 한국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놀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에 발행한 초등지리 교과서는 140여 페이지 분량인데 우리나라를 일본의 한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죽이고 역사를 왜곡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만든 이 조선어 금지 카드와 초등지리 교과서는 한 역사학자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천진난만해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 식민 정책을 폈는지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으로 올해 광복절은 시끄러웠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 등 주요 역사기관장들의 뉴라이트 성향 논란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흥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서 선생의 업적을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일제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조선어 사전 편찬을 시도한 조선어학회 학자들. 민족의 혼을 지킨 이들 중에는 월파 서민호 선생이 있습니다. 서민호 선생은 사전 출판에 많은 기금을 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선어 사전이 없다는 걸 알고서 사전 편찬에 돈을 내자. 그래서 돈을 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권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폭로하고 이후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 정권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친일파, 친미파가 아닌 자유파,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투사. 시대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 맞서왔던 서민호 선생의 흔적들은 고향인 고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념사업회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 선생의 외손녀들이 고흥을 찾았습니다. 그저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대단한 할아버지를 뒀구나 우리가. 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서민호 선생의 정신은 시민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재평가하자는 그런 발의를 하신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 수도 있는. 하지만 업적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에 다양한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했던 지도자가 우리 지역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항일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평생을 바친 월파 서민호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은 한 달에 2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되찾은 대한의 빛, 이어갈 전남의 빛이라는 주제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 전남도 지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독립유공자 포상과 만세 삼창 등 애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기념 공연에서는 시문의 항일 정신이 담긴 시 그날이 오면을 전남도청 펜싱부 소속이자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최세빈 선수가 낭독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오늘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217가구 가운데 70%가 넘는 160여 가구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등 전남 일대에서 광복절을 잊지 않기 위한 태극기 개양 운동이 열렸습니다. 목포역 앞 목포 MBC 신사옥 미디어월에도 광복절을 기념한 태극기 영상이 공개되는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이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등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객선과 공사용 철선 충돌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발주처인 한전 측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럴듯한 조치 계획이 담겼는데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김규희 기자입니다. 송전솔로 발주처인 한전 측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 신안군에 제출한 계획서입니다. 해경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어민단체의 협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사 중 우려되는 상황마다 한전 측은 조치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여객선 운항 관련 부분, 통과 선박들의 운항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기존 전선 높이를 최하 29m 이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전선이 아닌 14가닥의 전선을 차례로 당기던 인입철선, 이른바 메신저 와이어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업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여객선과도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여객선 운항 시 통신 채널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사용 철선이 쳐져 충돌할 당시 여객선과 비상 연락망 그리고 통신 채널은 유지됐을까? 사고 여객선사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연락도 없었고요. 뭐 그 작업하는지도 몰랐고 저희들은 아무 공 받지는 못했어요. 그쪽에서 아예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걸 설치한 거예요. 한전 측이 그나마 해경과 목포해양수산청에 보냈다는 공사 계획서도 월별 계획서 수준. 여객선 항로에서 이뤄지는 일별 작업 상황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작업 계획만 제출하게 돼 있지 날마다 그 작업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허가를 위해 제출했던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한전 측과 시공업체. 말뿐인 계획 아니었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최근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근 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막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들이 이른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다운 앵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주산 체육공원 테니스장입니다. 평일 저녁에도 테니스공을 치는 호쾌한 소리가 코트를 꽉 채웁니다. 부주산 테니스장은 지난 전국체전 때 이뤄진 대대적인 개보수 이후 시민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트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테니스장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평일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9시까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9시에 끝나버리면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오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30분 그리고 31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체육시설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주말 이용 시간도 문제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여름철, 해가 지기도 전인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사실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대에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는 지금 여름이라 6시에 지금 끝나기 때문에 9시에 문 열고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예. 목포시는 조례를 통해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보니 현재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 11곳이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제각각입니다. 반면 가까운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실내 수영장을 제외하고 오후 10시까지 최대한 이용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시설 관리가 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그 인력 충원도 필요했고 직영 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소요 등의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타 체육시설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민원이 제기되온 테니스장의 운영 시간을 임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오늘 진도와 한평에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목포 등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오늘 목포시 용해동과 석현동 등 일대 도로에 물이 차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호우 피해 신고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목포에서는 버스터미널부터 석현 삼거리 일대가 잠기면서 1시간가량 인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 전남 지역에서 심야 폭주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복절 전날 밤 9시부터 당일 오전 6시까지 폭주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주 행위는 없었으며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 39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주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미리 경찰 인력 100여 명을 배치해 폭주 행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3,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남 지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수산물이 29만 1,0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발생한 가축 폐사도 계속 증가해 현재까지 닭과 오리, 돼지 등 124개 농가에서 16만 마리 넘게 폐사하는 등 올여름 폭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습도와 땀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각 사업장 대표와 현장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전기기계와 기구의 전선 피복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에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 하청업체인 JBC 소속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와 나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도서발전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이 승소했음에도 한국전력은 자신들의 자회사로 전직시켜주겠다며 소송 취하 등을 강요했고 결국 직접 고용을 주장한 184명은 15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서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0년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전의 불법을 묵과하지 않고 부당해고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 갈치 낚시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12월까지 HD 현대사무 앞바다가 개방됩니다. 영암군은 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업 금지 구역을 한시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갈치잡이 배 10여 척의 구명 설비 비치 여부 등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4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목포시는 을지 연습 기간인 오는 20일 소방서 내거리에서 연동 내거리 구간에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7년 만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부활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이에 앞서 오는 20일에 세라믹 산단에서 민관, 군경 13개 기관 160여 명이 합동으로 다중 이용시설 대테러 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남 귀여 스몰 엑스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이 주관하고 해남 완도 등 9개 시군, 전남 우수 어촌계가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우수 귀여인의 노하우 전달과 어촌 개정의 귀여 희망인 직접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으로 귀여한 가구는 전체 39%인 27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